조사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대응할 때 제발 제 것 좀 듣고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오늘이노무법인의 건설업 총괄 팀장 이무영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 5월을 마감하면서 그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모음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관련한 문의와 고용산재 문의 관련한 것들을 묶어서 한번 답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질문, 건설기계 신고 여부 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이죠. 도로 포장 비용을 청구하였는데요. 합자회사이고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와 건설기계 조종사가 다릅니다. 여기 하나 누락한 게 있죠. 특허 신고를 하고 싶으시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사업자 등록증상, 이게 개인이냐 법인이냐 여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건설기계 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로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계 27종에 해당하죠. 고용산재 공제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게 맞는지요? 라고 하면 질문부터 이분은 특허에 대해서 건설기계 보험료 관계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신고해도 되는 게 맞나요? 하면 신고하세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아니고 개념을 잡아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고용산재는 같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 다른 법이에요. 산재는 모든 건설기계에 대해서 계산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월 말에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할 때 합쳐서 신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산재에 해당하는 것만. 그리고 고용은 어떻습니까? 3월달 보수총액 때 하는 게 아니고 매달 신고하는 겁니다. 보수총액처럼 금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인원과 건설의 월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는 대표자와 건설기계 조종사가 다른지 아닌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따르지 않아요. 산재는 하나만 봅니다. 27종에 해당하는지 요거 하나만 본다. 해당하면 3월달에 보험료 신고할 때 낸다. 그러면 고용은 뭐뭐를 볼까요? 첫 번째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봅니다. 법인이면 그냥 패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고용 쪽에서. 개인이에요. 그러면 하나 다음 단계 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와 운전자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동일해. 그럴 때는 운전자한테 우리가 이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며칠이나 현장에 왔다 갔다 했는지를 건설업 일평균 임금으로 고용보험에 근로내역 신고하듯이 신고해 주는 겁니다. 고용과 산재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질문조차 잘못됐지만 답변은 이렇게 드리면 되겠다. 자, 다음 특허 관련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근로자분이 급여 기준표라는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찾기 힘들죠? 어떤 의도로 대표가 질문했는지, 여러분이 질문했는지를 분석해보면 특허에 대해서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산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건설업 일평균 임금으로 뭐 하려던데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건설의 일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 가보시면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금액으로는 82,648원이다. 1일이라면 이 금액에 곱하기 1일, 이틀이라면 이틀, 3일이라면 3일 해서 고용보험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특수형태 근로자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건설 현장 A 업체와 계약, 승계안서 발행도 A 업체, 서류 받아보니 건설기계 소유자, 운전자는 B. B씨는 A 업체 소속 상용 근로자 직원은 아니고 지입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질문이 뭔지 알겠어요?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알기론 계산서 사업주는 운전자, 장비 소유자인 경우는 특허 대상, 계산서 사업주가 본인 소유 장비로 소속직인 특허 비대상. 맞아요. 계산서 발행은 사업주 A, 운전자와 장비 소유자는 B. 하지만 B는 A 소속 직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가 뭐냐면 A라는 증기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 B라는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있는데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건설사예요. 장비가 필요해서 증기회사에 요구를 합니다. 증기회사는 보유 장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장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기회사에서는 홍길동이한테 건설사에서 B장비 원하고 있는데 너 가지고 있지? 하루에 뭐 20만원 쳐줄게 일 좀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장비 홍길동은 건설사로 가서 일을 합니다. 이때 비용 처리는 이렇게 계약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건설사는 계산서를 증기회사로 받고 돈을 증기회사로 줍니다. 그러면 증기회사는 비용을 장비업자한테 3.3% 사업소득을 떼고 주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 사람도 개인 사업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계산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질문을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특허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이 경우에 비장비는 개인 사업자면서 자기 장비를 자기가 운행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돈을 준 당사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되니까 누가 신고 대상자냐? 중개회사에서 홍길동이를 특고 고용보험을 신고해줘야 될 대상자다. 즉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인 장비는 처음 연락해서 쓰는 이 사람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당사자가 특고 신고 의무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산재보험료 산출 시 살수차나 준설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건설 장비 플러스 외주비에 대한 짬뽕이 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살수차는 외주비로 봐서 보험료 산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외주비로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에서 사용하는 흡입 준설차도 외주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27종에 해당하는 것만 건설 장비고, 그럼 외주비는 뭘까요? 이건 건설 장비를 쓴 것 같은데 27종에 해당하진 않아. 그렇다고 근로복지공단이 건설 장비로 보험료를 추징한 게 아니고 외주비로 산정을 했네요. 외주비는 뭘까요? 인건비가 포함된 현장 작업을 외주비라고 합니다. 살수차가 오면 물차만 그냥 띠익하고 한 대만 오고 운전자만 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뒤에 빗자루 들고 물 쓰는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운전자 위에 별도의 인원이 붙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공사로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살수차나 이런 것들은 인원이 딸려오는데 우리는 인원 딸려오지 않았어. 운전자만 왔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좀 이해시켜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이제 고용산재 보험인데 지금 조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자료를 낸 데도 있고 자료를 언제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올해 2차 확정정산 대상자가 되었는데 산정 사유는 보수총액 불일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것만 똑 띄워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은 드렸어요. 근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사업 개시 및 사업주 승인 금액에 의한 보수총액은 뭐냐면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현장이 생기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개시 신고,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를 내야 될 현장은 우리가 원도급으로 하는 공사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도급으로 하지만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하도급 현장들은 필수적으로 어디다 신고하게 돼 있죠? 근로복지공단의 원도급은 사업 개시 신고, 하도급인데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될 사업주 승인을 받은 건 하수급인 사업주 내역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로복지공단 전산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2022년 2차 조사 때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2021년이라고 치면 어떤 공사는 여기서 이렇게 20년도겠죠. 이렇게 진행되고 어떤 공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어떤 공사는 이렇게 넘어서 22년까지 진행되고 이런 공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 그냥 일할 계산합니다. 기간 1년인데 뭐 7월부터 예를 들어 6월까지다 라고 하면 거의 50%가 되겠죠.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개시 신고한 게, 그럼 50%니까 이 A라는 현장은 5억만큼 해당이 되는 거고 어떤 현장은 풀로 다 들어왔어. 10억짜리인데 그 10억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우리가 사업 개시 신고할 때 공사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 공사 금액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1년 전체에 사업 개시 신고한 공사 금액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받은 공사 금액의 합이 예를 들어 100억이었다 라고 하면 여기다 곱하기 27%를 합니다. 27%는 대통령령으로 매년 정하는 자기공사 노무비율이에요. 그럼 노무비가 나와야 되는 거죠. 100억에 27% 노무비율을 했더니 27억. 우리 보수총액은 27억 정도라고 하는 걸 근로복지공단이 우리 업체에 잣대를 들이미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수총액 신고를 30억 했을 수도 있고 10억 했을 수도 있어요. 10억 했으면 이거보다 낮아서 조사 나갑니다 라는 거고 30억 했으면 높아서 조사 안 나갑니다. 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김에 이 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조사는 이러한 산정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정 방법이 있다. 딱 요것만 피해가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100% 재하도급 현장일 경우 보험료를 0원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재하도급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법 재하도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답변 드리면 근로복지공단은 뭐 하는 곳이다? 고용산재 보험료를 주관하는 곳이다. 재하도급에 관한 문제는 어디서 한다? 구청에서 한다. 굳이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구청 공무원들이 할 일을 대신 해줄 이유가 없다.
자, 그리고 다음, 제하도급 100%인데 보험료 0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제하도급 100%면 당연히 보험료가 0원이어야 됩니다. 우리 하도급 100%인데 보험료 0원 내도 되나요? 이 질문과는 조금 달라요. 왜? 우리 하도급 중에는 승인받은 현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보험료 내야 되니까 하도급이 100%예요 라는 말과 보험료가 빵원이에요 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제하도급은 하도급한테 승인이라든지 보험료에 대한 이관을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하도급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하도급만 100%입니다 라고 하면 볼 것도 없이 보험료는 0원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하도급사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납부는 원도급사에서 내년에 납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질문 주시는 분이 이 노무행정을 잘 모르시는 거죠. 고용산재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걸 통틀어서 매년 3월 말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년에 납부한다고 하는데 하도급사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하도급사는 고용보험료를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근로내역 신고. 근로내역 신고와 보험료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하도급사는 하수급인 관리번호에 따라서 근로내역 신고만 하시고 우리 하도급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는 원도급사에서 다 내주고 있구나. 우리는 납부 의무가 없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급공사인데 계약이 끝나면 정산을 해야 하는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고용산재에 관한 거는 하도급사 입장에서 내가 돈을 안 내는데 뭘 정산을 해? 받을 게 없죠. 외려 까질 게 있죠. 근로자 부담금만큼은 사업주가 내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큼은 외려 간접비 산출내역에서 고용보험을 까고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드린 답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용산재에 관한 것들 조사받은 업체들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한 조사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또 한번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대응할 때 제발 제 것 좀 듣고 하세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